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기금 공동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내부 전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영의 주체를 그리고 기금 운영을 둘러싼 그래서 이런 기금이 쌓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큰 기업들의 자식 대주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연금의 지금 역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투자는 하되 투자한 것만큼의 고난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국민연금의 이식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이제 활동을 한답시고서 해외 부동산 시장, 해외 금융시장까지 주식, 채권 이런 데까지 좀 투자 영역을 갖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사회적 소위 말하는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고 국가가 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 운영하는 이러한 이 연금기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고정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에는 유능한 기업이지만 얼마 지나면 또 파산하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손실도 우리가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 국민연금의 기금이 아주 크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얼마 정도 뭐 손실이 났는지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근데 그와 같이 운영되는 것이 현재 이제 국민연금인데 이 국민연금의 소관 부처가 지금 원래는 복지부가 복지의 하나의 종류인데 복지부였다가 최근에 와서 자금 운영은 또 따로 뛰어가지고서 뭐 기재부가 금융에 관하니까 관할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식의 논란까지 있고 그게 아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갖다가지고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앞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적에 지금 국민연금이 2040년이 지날 것 같으면 또 한편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돼 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소위 염려를 해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민연금의 지급률을 60%에서 40%까지 인하를 해버린 그러한 소위 개혁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본질이 노후에 있어서 생활안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무슨 국민연금의 재정의 안정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정안정 논리가 심하게 돼서 우리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것이 국민연금이 사회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민간의 생명보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연금이라는 게 운영하는 실태를 보고 보면은 이르는 사람이 노후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생활 안정을 시켜주는 것이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장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할 것 같지만 인구의 구조가 정상화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인구 구조, 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를 갖다가 할 것 같으면은 이러는 사람이 내는 돈으로 노후에 들어간 사람을 매겨 살리기 때문에 매년 부가 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해도 국민연금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안정을 갖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노령화 사회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니까 연금의 지급기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더군다나 또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르는 세대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들어가니까 노후 생활을 뒷받침해야 할 이러한 원천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흔히 국민연금은 또 말해서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면은 그러면 노후에 들어간 사람이 연금을 한 번도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전혀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법으로다가 제정한 저희 강제적인 보험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국민연금을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형태로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을 갖다가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 이에 관해서 결국 가서 국민연금의 운영을 어떻게 해서 국민연금의 본 재산을 갖다가 불려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냐. 우리나라에 지나칠 정도로 지금 이 저출산이 낮은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저출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높여서 지금 1.25 정도 되는 출산율을 갖다가 1.5까지 올라갈 거냐. 지금 정부 계획자체도 1.5로 올렸나. 그럼 저출산을 갖다가 저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냐 할 것 같으면 애를 낳을 수 있는, 즉 부모가 특히 여성이 자기의 그 애를 갖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경제 성장도 더디고 또 혼자 벌어가지고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우니까 부부가 같이 일을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생계가 어렵고 이래가지고서 여성의 이 소위 직장을 갖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은 소위 추세대로 간다는 것 같으면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도 여성 노동력의 증가를 갖다가 우리가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가서 여성이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출산율을 높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왜 저출산의 큰 요인으로 보냐면 결혼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다. 그래서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원인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자, 주택 마련이 어렵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소위 싼 주택 공급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러한 문제를 전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이런 분야를 갖다가 좀 확대를 하자 하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뭐냐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을 다른 데는 쓰면서도 이러한 공공주택 같은 데 투자하는 데는 안 쓰려고 하는 데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에 국민연금을 활용하자 하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낸 연금이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또 겁을 줘가지고서 국민연금 기금을 가지고 공공주택 투자한다는 것은 마치 큰 잘못이나 저지르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둬올 수 있는 수익이 예를 들어서 연간 5%다 이렇게 가정한 것 중에 공공주택에 투자를 해서 임대료로다 증수할 수 있는 수익률이 5%만 이상만 될 것 같으면 국민연금의 자금 증식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기금을 갖다가 우리가 소위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데 활용을 하고 최근에 와서 이 공공투자라고 할 것 같으면 심지어 사회자금, 간접자금 같은데 투자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위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해서 건설업체에게 고속도로를 갖다가 민자동으로 하자. 그러면 그 민자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즉, 건설회사가 무슨 돈이 남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빚을 내다가 투자를 하고서 그 수익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장까지 해주고 있는 거다. 이런 거를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연금기금을 활용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지어서 거기에서 수익률이 5% 정도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연금기금의 확대에도 하등의 지장도 없고 아울러서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갖다 많이 연가로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참 이 저출산을 해결을 한다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일거양득의 결과를 갖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재 쌓여져가는 국민연금을 이러한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인 순환 과정에서도 우리의 이 돈이 자꾸 빠져서 외국에 투자되거나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박광원 보건연구에서 주동이 돼서 이 추진하는 소위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계획이라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참여하시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이걸 협의를 잘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소위 정기를 마련해서 출산율 장려와 아울러서 싼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기여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한 2년 가까이 지역 활동을 하면서 젊은 부부들을 만났습니다. 혹거리하는 부부, 또 맞벌이하는 부부. 맞벌이하는 부부는 아이 낳는 걸 늦추거나 혹거리하는 부부는 둘째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아니면 충분한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나는 아이 낳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혹벌이 하는 데는 애를 더 하나 기르기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를 더 낳으면 내가 어떻게 애 둘을 유치원에 보내고 애들 제가 기대하는 만큼 애들을 키워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그래서 애 낳는 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제 지역구만 해도 생활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저는 높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젊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정말로 우리 사회가 심각하다 하는 의식을 갖고 제가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한 25개 정도 대표 발의를 했고 그 중에 일부는 통과가 됐고 일부는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해소 대책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152조를 저출산 해소 대책이라고 해서 쏟아부었는데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돈을 쏟아놓지 않았다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더 이상 올리지도 못하니까 이 선에서. 그럼 뭐가 문제냐? 결국 저는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가 아닌가. 특히 주택의 문제, 보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이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고 해소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고 보육시설에 투자해서 젊은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과 보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면 연금을 통해서 연금의 건강성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정말로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그것을 이미 대표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큰 원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사실은 총선 끝나자마자 빨리 특위를 만들어서 조속하게 일을 추진하라 라고 하셔서 우리 외부 의원들은 선임을 했습니다. 아까 홍성대 전문위원 설명처럼 이 상임위 배정이 좀 늦어진 관계로 지금까지 늦춰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제 첫 회의가 매우 뜻깊은 자리고 여기서 우리가 공감대를 갖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법안을 개정할 때 또는 정부를 상대로 대화할 때는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해나가면 반드시 저는 이 과제는 우리가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일 과제가 아니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될 과제고 실현시킬 수 있는 과제고 실현시키면 그 효과가 대단하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 과제를 추진하면 반드시 저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끝까지 이 과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원할 의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